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친을 위해 희생할 때는 찌질하게 하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내가 희생하는 게 맞겠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건 어려워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대가 없이 포기하는 건 누구에게도 즐거운 일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메뉴를 설정할 때 여자친구가 피자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오늘 피자 먹자 라고 말해요. 속으로는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말이죠. 굳게 마음을 먹고 연인을 위해 희생했다고 해도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한 게 아닐까 하는 후회부터 나의 희생을 상대가 충분히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꺼림직한 느낌까지 여러 불편한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죠.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한 희생에 생색이나 내는 찌질이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토론토 대학의 에밀리 임팩 박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80쌍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임팩 박사는 각 커플들을 만나 연인을 위해 한 희생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작성토록 했어요. 모든 과정은 전부 녹화되어서 면밀히 분석됐답니다. 임팩 박사는 3달에 걸친 연구 끝에 희생한 뒤에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연인에게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연인과 더 잦은 갈등을 겪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당연히 관계 만족도도 훨씬 낮아졌죠. 임팩 박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실제 자신의 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희생을 하고 나서 내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와 상대방에게 표현한 정도의 차이가 클수록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더 컸죠. 하지만 내가 좀 불행해져도 애인이 행복해지면 괜찮지 않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임팩 박사는 희생을 한 사람이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을 할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방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정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예 모르기가 힘들죠. 게다가 큰 희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꽤 오랫동안 남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당연히 앞으로의 연애 기간 중 언제든 과거의 희생에 대한 얘기가 다시 튀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쿨하게 희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아주 힘들죠. 보통은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존심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후회와 분노를 상대방에게 퍼부으란 말은 아닙니다. 대신 설사 부정적인 것이라도 내 감정을 연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게 내 희생이 그 값어치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예시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 난 말이야, 피자만 먹으면 힘들어. 떡볶이도 먹자. 이 말을 듣는 A는 반성을 하게 되겠죠. 자기가 먹자는 것만 먹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힘들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한 희생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이 날 위해 한 희생에 대해서는 별게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연인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했다면 설사 그게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그에 대한 고마움은 반드시 표현하세요. 희생이란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애인을 위한 희생, 연애에 도움이 될까? 자기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남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바로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누군가 희생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고마워하죠. 하지만 연애할 때만큼은 이 숭고한 단어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때가 많아요. 난 이렇게 희생했는데
넌 왜 내 희생이 몰라줘? 그럼 그동안 네가 날 위해서 해줬던 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희생했던 거야? 그리고 너만 희생하니? 난 희생 안 해? 남에게 해준 건 끝까지 기억해도 자기가 받은 건 쉽게 까먹는 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죠. 기껏 희생하고 그걸로 싸울 바엔 그냥 희생 같은 거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앞가림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애리조나 대학의 캐시 토트나긴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커플이 행복한 연애를 지속해 나가는 게 결국은 희생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말이죠. 토트나긴 교수는 164상의 커플들을 모집해 연인끼리의 희생이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일기를 쓰듯이 애인에게 어떤 희생을 했는지 기록했어요. 난 오늘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하고 애인의 과제를 도와줬다. 술값을 아껴 애인이 평소 갖고 싶어하던 티셔츠를 사줬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리고 그날의 연애 만족도를 함께 측정했어요.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연애 만족도는 희생을 하면 할수록 더 높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애인의 과제를 도와주느라 밤을 샌다거나 비싼 선물을 사기 위해서 몇 개를 굶는다거나 손해를 봤는데 왜 오히려 이전보다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진 걸까요? 관계에 물주기. 희생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애착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연구에서 애인에게 희생한 사람들이 연애 만족도를 높인 요인은 친밀감이나 욕망이 아니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의지였거든요. 집 앞을 지날 때 매일 마주치는 꽃과 자기가 매일 물 주고 키운 화분 중에 뭐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베푼 것이 많을수록 애인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손해를 좀 본다고 한들 그걸 상쇄하고 남을 만큼 관계에 대한 애착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연애에 더 좋게 작용하는 거죠. 내 마음에도 물주기.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난 애인에게 희생하는 편인데 애착은커녕 불만만 자꾸 쌓이지? 만약 그렇다면 공부, 직장, 가족 등 연애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본인의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토트나긴 교수 연구 결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을 때는 애인을 위해 희생한 날에도 연애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본인의 스트레스를 처리하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애인을 위하려다 보면 과부하가 와요. 같은 희생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같은 손해도 더 크게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억지로 희생하면 본인이 힘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 힘겨움이 전달되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친을 위해 희생할 때는 찌질하게 하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